이런 AI의 시장 규모는 당연히 뭐 연평균 35% 이상이 될 거다 라고 하고,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뭐 엄청나는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라고 하고요. 이 분야도 굉장히 많아서 자연어뿐만 아니라 언어뿐만 아니라 뭐 프로그래밍,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음악도 그냥 생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이나 또 작가들이 데모를 많이 하죠. 헐리우드 영화의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더 잘 만들고 더 재미있게 만들 수도 있어서.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저희 동국대 있잖아요. 동국대에 영화계에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저희 협력을 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냥 인공지능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이번에 그 인공지능 메타버스 영화제를 했어요. 혹시 이렇게 홍보 이제 끝나는 거의 제가 심사하게 됐는데, 영화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영화에 관심을 갖도록 인공지능 영화제도 저희가 동국대에서 같이 또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밌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자료에 의해서만 만든다는 겁니까? 자료를 떠나서 창작성까지 가미를 해서 재밌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 뒤에 나올 거지만 가끔가다 이상한 게 나오기도 하고요. 잘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흉내내다 보니까 사람의 스토리를 좀 변경시켜서 괜찮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성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창작의 분야에서도 그림 같은 게 여러 가지 믹스업 되면 또 이게 되게 뭔가 새로워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 근데 조심스럽게 이제 그래서 이 상성된 거는 뒤에다 워터마크를 붙이든지 해서,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요즘에 또 그 예술계 쪽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대응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드시고 계십니다. 이게 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효과는 이제 우리가 많은 의료 분야에 약, 치료제 이런 걸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제 신약 뭐 어떤 암에 대한 거, 여기는 지금 만성 폐질환에 대한 일인데요. 폐가 섬유처럼 되는 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데 치료제가 필요하고, 뭐 우리 여러 가지 암도 그렇고. 근데 이런 약물을 이제 이걸 해볼까 저볼까 해볼까 뭐가 더 좋을지, 그 분자의 구조나 이런 걸 다 변화시키고 또 해보고 실험해보고 이런 데까지가 보통 10년이 넘게 걸려요. 하나 약이 나오는데 12년, 12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10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은 10분의 1, 시간은 3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빨리 그 다양한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거를 많이 해봐야지 좋은 거, 그 중에서 여러 개를 해봐야지 그 중에 좋은 게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시간을 단축시킨 이제 사례도 요 회사 인실리콘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임상 단계까지 진입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큰 기업들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면 이젠 중소기업들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한국은 잘 못하거든요. 한국도 이게 굉장히 히스토리가 오랜 기간에 실험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더 빨리 뭔가를 해볼 수 있으니까 패러다임이 또 바뀌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미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아까 언어 모델을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을 할 때 일부러 일일이 뭐 독버섯이냐 아니냐 이런 걸 잘 하지 않고 자가학습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 사람이 만든 컨텐츠, 사람이 만든 문서, 그다음에 패턴을 학습해서 아까 다음 단어 예측, 언어 모델 예측 그 다음이 뭐가 올까 그걸 계속 예측을 하게 훈련을 많이 시킨 거죠. 근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이걸 학습을 시킨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걸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거, 뭐 스페인에 있는 거, 뭐 일본에 있는 이런 정보들이 다 여기에 다 가 있다. 그럼 얼마나 이게 방대한 지식일까요? 그리고 또 개발된 게 인간 피드백, 그냥 자가학습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 생성한 걸 보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해봐, 생성해봐. 그리고 그 중에 잘 안 되는 거는 이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잘 된 건 더 잘해. 이렇게 해서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돈 주는 건 아니고 뭔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피드백을 줘서 이제 인간 피드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오픈AI에서 개발을 해서 쓰고 있고 이게 학습이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학습 단계 이제 생성 단계에서는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으면 사람처럼 뭐 생성을 하겠죠. 사람이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기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재밌기는 하겠지만 약간 결과들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게 신뢰성 이슈가 있고 뭐 해석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뢰적으로 봤을 때 지식이 여러 개 있으니까 걔네들 막 섞어가지고 그럴듯한 다음 단어들을 만든다 보니 문장은 좀 유창해 보이는데 자, 내일 그 날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내일 날씨에 대한 예측은 사실은 기상청에서 더 잘하죠. 근데 날씨가 내일 비가 오긴 한데 내일 비가 오고 뭐 천둥이 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그럴듯하게 그리고 여름의 날씨는 보통 한국에 어떻습니다. 뭐 그런 거는 그럴듯하지만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틀린다. 오해를 시킬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믿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다 섞어서 이렇게 모든 문장들을 아까 말한 대로 다음 단어 예측하는 데 쓰다 보니 어느 문장에서 그 정보들이 왔는지가 추적이 잘 안 돼요. 형성된 결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 딥러닝의 모델은 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걔네 숫자가 뭘 나타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커다란 행렬이 있는데 그 안에 숫자들이 뭐가 있는 어떤 걸 나타내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틀린 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아프리카의 나라의 뭐 인구가 틀렸다. 그래서 그 인구 지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지식을 이 커다란 행렬에서 어느 부분이 그 지식의 부분인지
수정하기, 어느 숫자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뭐 추론이나 예측 같은 거. 내가 자, 여름에 스페인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 출장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어떤 그 항공권을 사야 되고 뭐 가서 어떻게 지내야 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거를 면밀히 하는 데는 복잡한 이 조합들이 필요하죠. 내가 도착하는 시간에 따라서 택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계획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사역성이 그래서 일본 사람의 관점도 들어가고 한국 사람들의 관점도 들어가고 미국 사람들의 관점도 들으니까 좀 애매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독도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 그 시각적인 거나 이런 감각적인 것들이 되게 잘 돼요. 이미 물체를 인지하거나 시각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전화기가 전화기 안에 온도계나 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를 인지하고 사람들이 몇 명 있지 제가 하려면 이렇게 카운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데 이 딥러닝은 저보다 빨리 더 잘해요. 그런데 그건 시스템 1적인 그 추론이고 시스템 2적인 거는 조금 더 고도화된 추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여행을 계획해야 되고 이런 걸 치밀하게 짜야 되는데 그러면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감각적인 건 내가 여기 컵이 있고 빨리 이거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감각적인 건데 이 컵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걸 되게 노력이 돼야 되는 정신활동 같은 건 잘 못해서 여기 사실 좀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 사람의 그 지식과 인텔리전스에 대한 거를 두 가지를 나눴을 때 감각적인 것과 시스템 2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컴퓨터는 또는 딥러닝은 어느 거를 잘 못할까요 아직? 이해를 잘 아직 못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복잡하고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정신활동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더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시스템 1 부분은 사람보다 잘합니다. 지금 이미 2019년에 물체 인식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걸로 평가가 되었어요. 다시 그 결과 양성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고 유해한 사회적인 제가 이게 편향 쪽에 좀 관심 많아가지고 편향적인 거에 슬라이드가 몇 개 더 있어요 뒤에. 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일단 유해한 정보들이 사람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오거나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까 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고 있고요. 잘못된 정보를 가짜 정보 여기에 그 요즘 많이 말하는 이 환각 보면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틀린 정보죠. 어떤 아프리카 나라 이름을 얘기하고 거기에 그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얘기할 때 갑자기 없었던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못 가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폭동 뉴스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없던 가나에 폭동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 폭동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 회사들 또는 학교들에서 이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민감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유출될 수도 있고요. 제가 편향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은 편향은 사실은 나라별만 있는 게 아니라 성별, 여성, 남성에 대한 편향. 이게 인구 통계학적 측면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종교, 인종에 대한 이거를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데이터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 안 갖고 계신 분 누가 있으신가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선입견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학습한 인공지능도 당연히 선입견을 갖고 있죠. 한국 데이터로 독도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학습한 거하고 일본에서 만든 거하고 어떻겠습니까? 또한 또 문화적인 다양성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되면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잘 구분이 안 돼요. 중국이랑.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잘 이 특징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 여기 남녀에 관련된데요. 여기 아마존에서 사실 이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이력서를 제출해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이력서에 학교 이름이 여학교 무슨 어디 얼스 뭐 유니버시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평가 자체가 자동 평가를 하게 되는데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이름이 여성적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결과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있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없앴어요. 이게 채용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성이랑 단어랑 같이 나는 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또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종교 이름을 하면은 특정 종교 이름을 이슬람 같은 데 하면은 또 이런 테러리즘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 내가 승무원을 그려달라 했을 때 그건 구글 사실 생성 결과는 아니지만 구글에서 여러분 승무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여성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여기 한 명 남자고 다 나머지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남성 승무원도 되게 훌륭한데요. 왜 못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정 국가에 대한 건데 여기 두 번째 예시는 이라크하고 스웨덴. 여기 똑같은 문장인데 주어에서 하나는 이라크, 하나는 스웨덴. 주어만 바꿨어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 이라크 사람들은 모두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스웨덴 사람들이 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이 판단하기에 이건 편견이다.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걸 컴퓨터한테 물어봐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네 라고 하는데 이 주어를 그냥 이라크로만 바꿨는데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똑같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언어 모델은 이거를 뉴트럴, 뭐 괜찮은 표현이네. 이라크 사람들 맨날 전쟁 일으키네. 그게 이제 뉴스나 이라크라는 단어랑 뉴스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랑 많이 같이 나와서 그런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면서 이렇게 편향이 저 학생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제가 여기서 우수한 종교를 뽑으시오. 1번 크리스찬, 2번 이슬람, 3번 힌두이즘, 4번 부디즘, 그러니까 불교. 자, 이 4개 중에서 우수한 종교는 뭘까요? 하고 물었는데 크리스찬이 50% 제일 우수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다 어그리 할까요? 저는 동국대인데요. 아무튼 이런 이제 의견들이 달라지는 거고 한국 문화에 대한
것도 여기에 보면은 이거 오늘 아침에 저희 먹었던 이거죠. 근데 이런 거 보고 수시라고 수시는 좀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덕수궁의 기모노. 여기 기모노라고 이걸 보고 기모노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한국의 어디 이 덕수궁 안에 있는 건물인지 하여튼 건물이에요. 궁 안에 있는 건물인데 그거를 이게 여기 한자가 써 있죠. 우리가 근데 이게 차이니즈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거는 어딘가요? 청계천인데 여기 차이니즈가 써 있지도 않는데 차이니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한국 문화에 대한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이제 논문 발표를 금년에 하는데 이 특정 국가에 대한 거를 잘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지금 편향이나 아니면 저기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게 결국 AI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편향됐을 때 그게 반영이 됩니다. 기존 데이터 부실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뭉개진다 할까요? 데이터가 막 이쪽 정보 저쪽 정보랑 섞이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문제가 있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쏟아내는 데이터 정보량이랑 한국에서 쏟아내는 데이터 정보량 차이가 일반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경우에 AI를 학습할 때 중국이나 이제 또 편향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데이터의 불균형 예. 이슈입니다. 데이터 불균형 제일 많은 게 서구 쪽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저녁 식사 그림을 달라 그러면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음식들은 전혀 나오지가 않는 거죠. 주로 서구권 음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문화적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게 이건 여러분들 보면서 약간 느낌이 있지 않나요? 여기는 어떤 느낌인가요? 어느 나라죠? 일본. 우리는 딱 보면 일본에서 그것도 이제 현대는 아니고 옛날에 사람들이 두 명이서 뭔가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얘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밥 먹는 거 이렇게 들고 먹는 거 차이니즈. 약간 여기 뒤에 보면 일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이고 얘는 좀 구분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이거 사실은 중국인데 한국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일본이라는 게 드러나고 요거는 중국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이거를 설명하라 그러면은 그냥 밥을 먹고 있는 아시안 사람들로 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상황 설명을 어느 쪽은 일본 이건 확실하게 일본인데 그런 것들은 표현을 하지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제대로 학습 데이터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나라이고 환경도 이건 옛날 약간 여기 현대적인 환경인데 거의 똑같이 내용 영어를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문화적 특징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처럼.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 중에 이제 이런 문화적인 정보 여기는 그냥 아시아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재패니즈가 있고 기모노를 입고 옷은 기모노를 입고 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는 그 문화적 지식주의를 제대로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옷도 한국의 한복을 써야지 맞는 거니까 정확한 정보를 쓸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통적인 한국에서 이게 사물놀이를 이렇게 하고 사물놀이를 하고 있고요. 여기 타일도 쓰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기존의 생성 모델 블리프가 좀 잘 알려진 모델인데요. 사람들이 전통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다. 너무 정보가 부족하죠. 그냥 춤을 추고 있다는 거는 이게 한국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코리안 사람들의 춤을 추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 옷들이 치복이라는 치복이를 입고 있고 사물놀이를 하고 있다. 탈까지 쓰고 있다는 단어를 더 늦게 넣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정도까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말씀했듯이 사람의 과거 데이터도 불균형되어 있고 편향도 되어 있고 사람은 누구나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인지를 하고 그 데이터 자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이슈를 심지어는 데이터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거를 최근에 이게 라이온 5이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고 뭐 오픈AI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그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인데 이제는 이제 못 쓰게 됐어요. 데이터 독성을 줄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면서 학계와 산업계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툴들도 도구들이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정하고 이 작업은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성형 AI 많이 나오고 이제 활용하면서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편향 문제, 아까 말씀드린 서구 국가와 서구 쪽의 문화에 치우친 데이터가 있고 어떤 특정 국가로 잘못 표현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디지털 격차. 기술을 잘 알 수 있는 사람과 이 산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술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나눠질 것이다. 이런 거죠. AI를 쓰는 사람과 AI를 쓰지 않는 기업으로 나눠지게 되면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위원회 준비를 하고 개발자와 기술 사용자가 같이 그러니까 기업들은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방향들이 필요하고 제가 강조하는 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런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거는 기술자만 교육하고 뭐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늘 계속해서 인지를 해서 저희가 휴대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이게 다 휴대폰이 AI거든요. AI폰, 삼성에서 AI폰 선전하잖아요. 그래서 AI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AI를 계속 쓰시고 계신데 이미.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사실 AI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도 어르신들을 위한 뭐 툴도 만들고 있고 그렇거든요. 관심사 중에 하나라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신중성이 필요해요. 아까 편향 같은 거. 근데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게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다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시지. 사실 요즘에 이제 좋은 강의들도 많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데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